930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다룰 주제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애플이 이제 올해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초기 생산량을 이 9천만 대로 잡았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작들의 초기 생산량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약 20%가량 늘어난 수준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늘리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를 초기에 주문을 넣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패널 물량이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애플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 역시나 북미나 유럽 지역입니다. 이쪽에서의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결국 값비싼 이 IT 기기도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그 기사 내용인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물량 9천만 대 생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이폰 초기 생산량이 7천만 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네요. 네네. 그랬는데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팔렸어요. 어쨌든 외관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기도 했고 또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굉장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잘 팔렸던 시리즈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흥행을 기록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주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단일 모델 위주로 선보이다가 이 모델을 선보일 때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을 세분화해서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저가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던 것이 점유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폰 13이 조만간 나올 텐데 아이폰 12에서 13으로 넘어올 때 있어서 외관상에 아주 큰 변화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애플의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이미 지금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12만큼의 흥행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체크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 교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아이폰 12에 대한 모델로 변경을 하지 않은 유저들이 이번 13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시기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요. 한 가지 더 그 아이폰 이번 13에 있어서도 가장 그래도 외관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럼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120GHz라는 주사율을 선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끊김없이 화면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그동안 애플이 유일하게 밀렸던 부분이 이 삼성 갤럭시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그 주사율에 있어서는 다소 좀 밀렸던 상황인데 이번 아이폰 13 프로 버전에서는 주사율을 똑같이 120GHz로 올리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화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시각이 편해야지만 우리 유저들이 그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이폰이 합리적으로 갤럭시와 거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폰 12에 비해서는 흥행은 다소 떨어질지언정 13도 그래도 꽤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증가 그리고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하반기 신모델 출시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은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생산 물량이 늘어나니까 자동
최종적으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부품사들은 실적 개선으로 또 연결이 되는 구조일까요? 네, 그렇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보통의 이제 제조사들, 부품사들이 한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보면 매출처가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거나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상당수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로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더구전자가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 스티프너나 브라켓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건데 내구성도 좋게 해주고 또 침입물을 막아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더구전자가 이제 삼성전기의 렌즈 스티프너 브라켓을 납품을 하고 이제 삼성전기는 렌즈 형태로 납품을 합니다. 네. LG 이노텍에. 그러면 LG 이노텍이 드디어 애플에다가 최종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의 끈끈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스티프너 브라켓 카메라 모듈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매출처가 편중되어 있지 않고 애플 아이폰을 떠나서 지금 카메라 모듈을 어디서 또 많이 쓰이고 있냐면 자동차요. 그렇죠. 전장 부품 쪽에서 네.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AR, VR 이런 가상현실 기기라든지 앞으로 또 어떤 첨단 기기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모듈에 대한 탑재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안에서 저는 단연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실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상반기에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비수기에 안정적인 그런 마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사이클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실적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신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 부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려운 내용도 항상 쉽게 들리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 아이폰 관련주 하면은 카메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부품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두에 뭐 다 같은 아이폰 관련주들이 아니다,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목에게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카메라 관련주인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모듈 이제 검사 장비 쪽인 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 비중이 한 대략 7할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내 삼성 쪽으로의 납품이 한 2할에서 3할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서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상반기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저조했던 것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제 고객사가 제재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놨던 장비들이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환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또 훼손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자동화 검사 장비에 있어서 역시나 또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까지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속으로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장 부품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자동화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부품보다는 장비는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경기가 약간 좀 부진하고 할 때에는 이런 장비 발주 속도가 또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카메라 모듈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큰 산업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단순히 손만 놓고 있는 것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헬스케어 기기 쪽으로 다양한 검사 장비를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가보겠다라고 또 회사에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네. 다만 이 회사가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여타 다른 부품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검사 장비 업체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는 따라갈 것이다. 그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느릴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3분기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 매력도를 별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점일까요? 다른 부품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별 2개를 선정을 했고요. 네. 이 이유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차라리 오르지 않았다면 똑같은 이 사업 영역 안에서 제가 별 4개를 네. 드렸을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별 2개를 드렸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6월 들어서서 아이폰 13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두각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간 조정 마치고 1차 상승이 일단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영역권에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7,000원 선 그리고 박스권 상단 19,000원 선의 기간 조정을 상당수 거치고 나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보셔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별 2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을 하고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부품에서 골라봤습니다. 바로 BH입니다. LG 이노텍과 함께 국내에서 대표적인 북미 제조사 부품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네. 지금 보면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하고 인쇄 회로 기판하고 연결을 해주는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H가 조금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잘하면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철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비주력 사업을 매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BH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는 이 인쇄 회로 기판에 있어서 삼성전기가 철수를 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한 가지 투자 포인트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있어서 지금 BH가 굉장히 설비 증설을 큰 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자회사 지분 매도 자금으로 그 베트남 공장을 또다시 한번 증설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애플 아이폰용 공급 물량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이미 이제 납품사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아이폰용 공급 물량이 아마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 작업을 마치고 있는 게 아닐까. 설비 증설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BH가 아이폰 관련주로서 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10%만 갖고 와도 연 매출 기준으로는 한 900억 원 가량 증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증권가의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하반기 신제품의 모델에 이제 단가가 높은 RFPC가 이제 또 채용이 될 것으로 추정을 그렇죠.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증설에 대한 방향성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BH 투자 매력도 확인해 볼게요. 별점 몇 점이죠, 이거는? 별 3개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점수가 박합니다. 네, BH는 그래도 하나 더 받아서 3개가 나왔는데 차트와 함께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BH 주가를 보면요. 앞서 보셨던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었고 이게 추세 하락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상반기의 실적이 그다지 또 좋지 못했던
못했던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공급선 다변화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에 실적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21선 부근에서 항상 지지받고 올라오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축이 18,000원 선이 이제 하나의 축이자 또 매물대기도 했거든요. 이 매물대를 뛰어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걸릴 수 있는 그 매물대로는 23,000원권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15% 이상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관심권역으로 두고 네. 다만 별 4개, 5개의 종목들이 있으니 우리가 투자 대안으로 어느 정도 좀 살펴보면서 BH는 추가 상승 여력 15%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H 별 3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별 5개짜리 종목은 뭔가요? 네. 앞서서 힌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몇몇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대표적인 이노텍. 정말 북미 모바일 고객사의 핵심 벤더죠. 네, 네. 그렇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즈니스가 결국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서 밸류체인의 가장 상단에 있는 그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최종 납품을 네.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사실 상반기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올해 상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항상 LG 이노텍은 상반기의 실적이 저조하고요.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상반기보다 나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었어요. 실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왜? 애플의 아이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그것에 좌우가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조사로서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리스크를 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VR, AR 기기에 카메라 모듈 제품군들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꼭 그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상당한 견조한 실적을 나타냈었고요. 앞으로 이 고급형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겁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기기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쪽에서 카메라 모듈 또 고사양에 대한 카메라 모듈의 기기가 좀 탑재가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ASP가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러한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지금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사실 별 5개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겪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별 5개를 드릴 기업으로 저는 LG 이노텍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고객사인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과 이제 주가에 연동되어 왔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LG 이노텍 투자 매력도 오늘 별 5개로 만점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 쪽과 관련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말씀해 주셨던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과가 되면은 재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 이 코너에 나와서 별 5개 종목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사실 저도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꼭 단기적인 흐름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회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별 5개 종목으로 그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가지고 와봤고 애플의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벗어나서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까지도 늘어나게 됐었을 경우에는 네.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볼륨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전장 부품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주가 상승의 룸이 남아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도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요, LG 이노텍이 점진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어요.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는데 가장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 올해 1월부터 6월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IT 기기 종목들이 오히려 이 박스권 흐름도 보이지 못하고 연초에 이제 급등 랠리를 보였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최근 들어서서야 약간 이제 추세 반전을 시도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부품사인 LG 이노텍의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 전일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긴 흐름을 깨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시도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24만 1,000원권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24만 원에서 24만 1,000원 선 밴드 내에서 매수를 뭐 지금 가격권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추가적으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두고 목표가를 도달을 할 때에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 수반을 해서 목표가를 시원하게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22만 원 선, 가장 최근에 박스권 상단 부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축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조정폭이 상당히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LG 이노텍으로 만나봤습니다. 어제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 우리가 어떤 선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먼저 카메라 쪽인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2개 주셨고요. 부품주인 BH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LG 이노텍을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입니다. 모바일과 기판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충분히 녹아들며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폰 슈퍼사이클과 관련해 김남 부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